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특별한 책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다비드 칼리가 이야기를 쓰고요. 또 안나 이파라시오 카탈라가 그림을 그린 책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빠가 딸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야기를 완성해 가려는 이 아빠와 달리 딸은 이야기를 잡고 뒤흔드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보고 있으면 참 엉뚱하면서도 재치 있고요. 또 아주 시원시원한 매력을 담긴 그런 그림책입니다. 엉뚱하면서도 재치 있고 시원시원한 매력이 담긴 책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책 작가진이 굉장히 화려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글을 쓴 다비드 칼리라는 작가는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작품을 활발하게 펼쳐 보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2005년 바오밥상, 2006년 볼로냐 라가치 스페셜상 등 아주 대단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시선, 또 기발한 상상력과 이 유머 넘치는 이야기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그림책으로는 피아노 치기는 지겨워, 완두, 내 안에 공룡이 있어요, 행복을 파는 상인, 끝까지 제대로, 난 커서 어른이 되면 말이야 등이 있고요. 또 이번 책에서 아주 이 화려한 색채로 몰입감을 높여주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안나 이파라시오 카탈라라는 작가입니다. 1991년생으로 2014년부터 아동 청소년 문학 작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컬러를 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요. 작년에 이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쟁쟁합니다.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 오늘 책 조금 특별한 그림책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이 답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성이 이 주인공인 동화책이나 혹은 이 그림책에서 혹시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기억에 남는 그림책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뭐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참 많죠. 고전 중에 고전인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고전 동화책 가면 이제 그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 책의 주인공인 이 딸의 캐릭터가요, 이 고전 동화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역할과 아주 다르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책 속의 문장에서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기사의 이야기란다. 어떤 기사냐 하면 싫어.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기사 얘기는 흔해 빠졌어. 너무 빤하잖아. 게다가 남녀 차별이야. 공주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좋아. 그럼 이 얘기는 사악한 용을 죽이러 가는 기사 이야기로 하자. 왜 사악한데? 용은 언제나 사악해야 해? 그럼 카우보이 얘기로 할까? 카우보이면 남자잖아. 왜 남자만 영웅이야? 여자로 해줘. 알았어. 그럼 마녀 이야기로 하자. 아니, 왜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구해줘야 될 사람 아니면 마녀인 거야? 그건 그러네. 그럼 이건 카우보이 여자의 이야기로 하자. 그런데 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 그야 여자애들은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아니거든. 그것도 틀에 박힌 생각이라고. 책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딸아이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책 제목이 왜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인지 확 와닿네요. 네, 이 딸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발랄하게 등장하기도 하죠. 이 책은요,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이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하지만 이 딸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대뜸 싫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딸의 지적을 받은 아빠는 적극 수용하고 또 다른 전개를 또 이어서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빠의 흔해 빠진 상상력에 딸은 즉시 또 단박에 흐름을 끊기도 하죠. 그런데 이 흔해 빠진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드린 이야기 이후부터는 아빠의 반격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부터는 딸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데요. 딸이 들려주는 상상의 이야기에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다뤄지는 어떤 총이랄지 또 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폭력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서부 영화 등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빠 역시 이런 것들도 정말 흔해 빠진 이야기다라고 흐름을 끊고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 서로를 편견 없이 대하는 아빠와 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흔해 빠진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달리 보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요, 그 여자아이가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수용해왔던 어떤 고전 이야기에서의 남녀 역할, 또 다소 폭력적으로 묘사되는 이 어른들의 일상 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와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앞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딸의 지적에 수긍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야기에는 위기에 처한 공주들을 백마탄 왕자님이 구해주는 걸로 끝을 맺었으니까요. 또 항상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엔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전 그림책이나 혹은 이 고전 동화책에서는 어떤 여성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또 제한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또 여성은 공주 아니면 마녀, 또 그도 아니면 주변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점을 딸은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린 내용 중에 이 공주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왜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구해줘야 될 사람 아니면 마녀라면서 따져 묻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그런 일명 흔해 빠진 이야기에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라서 이 책의 메시지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올해 디즈니 영화사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까지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처럼 공주들은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도맡아 왔는데 유색인종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디즈니의 그런 이제 진보적인 행보에 굉장히 환호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디즈니의 어떤 유색인종 공주에 대해서 많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학 용어 중에 클리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데요. 이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진부한 장면이나 판에 박힌 대화, 또 상투적인 줄거리나 전형적인 수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즈니 유색인종 공주의 어떤 캐스팅이나 또 이 책에서는 이런 상투적인 이미지와 이런 표현을 넘어보자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읽어주신 책 내용 이후에 반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후에 이어지는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아빠와 딸이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이제 그 펼쳐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딸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좀 추려서 읽어드리자면요. 여자아이들이 이 분홍색 옷을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버린
이 말을 타는 보안관 여자인데요. 아주 작은 말보다는 조금은 더 커다란 말을 잘 타고요. 또 홍차와 허브차를 좋아하는 아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녀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아주 험상궂고 또 무섭고 아주 사악하게 생긴 그런 마녀가 아니라 대단한 아름다운 미녀인 그런 마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책은 어떤 기승전결의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이야기보다는 아주 뻔한 스토리를 넘어서는 그런 상상력과 함께 또 아주 당차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딸의 입장을 조명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네, 연말 선물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추천한 책방직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네, 연말이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정말 2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죠. 네. 네, 산타가 있다고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또 아주 놀라운 성장으로 우리 어른들을 마구마구 놀래켜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특별한 상상력이 매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도 아직도 이런 좀 고리타분한 동화책이 정말 많기도 하거든요. 매번 뻔하고 이 고리타분한 동화책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틀을 깨는 조금 이런 아주 발칙한 그림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보다 더 내면이 풍성한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함께 이런 뻔하지 않은 이야기로 이 책의 아빠와 딸처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놀이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보나요? 다음 주에도 정말 재밌는 그림책을 한 권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일본 작가인 오나리 유코가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행복한 질문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갖고 오려고 해요. 아주 귀엽고 엉뚱한 질문들이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조금 이 책을 덮고 나면요. 굉장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